늦었습니다.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오준서의 부모님이 처음 들어오는 순간 한지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들고 있던 찻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남자는 10년 전과 달리 머리카락이 반쯤 새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똑같았습니다. 그 눈빛이 지수를 알아보는 순간 지수는 그 순간을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10년 전 헤어진 남자친구 오성민이었습니다. 지수는 그날 내내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옆에서 어머니가 마음에 드시는 것 같다고, 아버지도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속삭였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한지수의 아버지는 지수가 13살 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전날까지 멀쩡히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수는 그날 이후 아버지가 쓰던 면도기를 버리지 못하는 어머니를 보며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어릴 때부터 몸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였을 겁니다. 지수는 자라면서 또래 남자들에게 별 감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대학 때도 연애다운 연애가 없었습니다. 25에 처음 직장을 잡고 나서야 처음으로 누군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성민이었습니다. 당시 37이었던 그는 지수가 다니던 출판사의 외주 디자인 업체 대표였습니다. 나이차가 12살이었지만 지수는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듬직했고 말이 적었고 웃을 때 눈이 작아지는 게 아버지를 조금 닮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사귀기 시작한 건 2주도 안 걸렸습니다. 성민은 다가왔고 지수는 받아들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3년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지수는 그 시간 동안 성민 곁에서 처음으로 아버지 없는 빈자리가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사랑인지 의존인지 구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았습니다. 그런데 성민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귄 지 6개월쯤 됐을 때 성민이 처음 털어놨습니다. 전에 사귀던 여자와 아이가 생겼는데 그 여자와는 헤어진 상태라고, 아이는 그쪽에서 키우고 있다고. 지수는 그 말을 듣고 하룻밤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성민이 옆에 있으면 그냥 괜찮아졌습니다. 아이는 따로 살고 있고 성민은 지금 지수 곁에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사귄 지 3년이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성민이 만나자고 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성민은 한참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아이 혼자 키우는 게 힘들다고 연락이 왔다고, 아이한테 아버지가 필요할 것 같다고, 그래서 다시 합치려 한다고. 지수는 그 말을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처음 아버지를 잃었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무언가 커다란 것이 사라지는 느낌. 지수는 그 이후 10년 동안 연애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주는 게 무서웠습니다. 35이 될 때까지 그냥 일만 했습니다. 편집자로 자리를 잡았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오준서를 만났습니다. 회사 거래처 미팅에서였습니다. 27의 준서는 지수가 그동안 알던 남자들과 달랐습니다. 나이가 어렸고 때로는 어리숙했지만 감정이 투명했습니다. 좋으면 좋다고 했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수가 힘들어 보이면 이유를 묻기 전에 먼저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준서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긴장이 풀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준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 누나 좋아요. 지수는 한참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날 오성민이 들어왔습니다. 성민은 지수를 보는 순간 미세하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0.5초도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엔 그냥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혜숙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수 어머니와 가볍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민은 그 사이 준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냐고, 요즘 회사는 어떠냐고. 완벽하게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지수는 테이블 건너편 성민을 바라보며 속이 뒤집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당황한 건지, 이미 알고 있었던 건지. 알고 있었다면 언제부터. 음식이 나왔습니다. 준서가 지수 접시에 뭔가를 올려주며 많이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혜숙이 가볍게 웃었습니다. 성민은 술을 한 잔 따르며 사돈댁 쪽으로 잔을 건넸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한 번 지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성민이었습니다. 지수는 즉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심장이 크게 한 번 뛰었습니다. 성민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옆 사람과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2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랐습니다. 준서는 차 안에서 지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많이 긴장했지? 괜찮아, 잘 됐어. 지수는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준서 손이 따뜻했습니다. 지수는 그날 밤 혼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걸 말해야 하는지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하지 않는다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확실했습니다. 준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잡혔습니다. 준서 부모님이 먼저 날짜를 제안했습니다. 6달 뒤였습니다. 지수는 그 6달 동안 시댁과 얼굴을 마주칠 일이 생길 때마다 미리부터 긴장했습니다. 양가 상견례가 끝난 뒤에도 몇 번의 자리가 더 있었습니다. 웨딩홀 답사, 양가 부모님 저녁 식사. 오성민은 매번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차라리 나았습니다. 모른 척 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번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수는 처음으로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성민이 와인 잔을 건네며 짧게 말했습니다. 잘 어울리네. 준서가 눈치 없이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드세요? 성민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수를 향해 있었습니다. 지수만 알 수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화장실에서 거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이 결혼을 포기해야 할까? 2가지 생각이 번갈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으로 돌아오니 준서가 이불을 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이 피곤하지? 오늘 자리 힘들었을 텐데. 지수는 그냥 준서 어깨에 기댔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박혜숙은 지수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표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대화가 짧았습니다. 다른 자리에서는 말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지수와 있을 때만 유독 조용해졌습니다. 지수가 말을 걸면 단답으로 받았고 먼저 화제를 꺼내는 일이 없었습니다. 준서는 눈치를 못 챘습니다. 어머니 원래 낯가린다고, 시간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했습니다. 지수는 그 말이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지수가 혼자 시댁에 들렀습니다. 준서가 부탁한 서류를 전달하러 간 것이었는데 마침 혜숙이 외출 중이었고 성민 혼자 있었습니다. 성민은 지수를 거실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차를 내왔습니다. 지수는 최대한 빠르게 용건을 끝내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성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잘 지냈어? 지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찻잔을 내려놨습니다. 3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3글자 안에 지수와 성민이 함께 있었던 3년이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민은 계속 말했습니다. 준서한테 잘해줘서 고맙다고,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라고.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눈빛은 달랐습니다. 지수는 그 눈빛을 10년 전에도 알았습니다. 자기가 상황을 쥐고 있을 때 나오는 눈빛이었습니다.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민은 잡지 않았습니다. 현관 쪽으로 걸어가는 지수 등에 대고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하나 잘 들어왔네. 지수는 그 말이 등에 박히는 느낌을 받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서가 바로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누나? 지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준서는 잠깐 웃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는데. 오늘 저녁 같이 먹자. 지수는 전화를 끊고 벽에 기댔습니다. 성민이 즐기고 있다는 걸 그날 처음으로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게 결혼 이후에도 계속될 거라는 것도.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 주말 시댁 방문이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가족으로서 오성민과 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혜숙은 여전히 짧게 말했습니다. 성민은 여전히 아무 일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준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지수는 그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결심했습니다. 말하지 않겠다고. 준서한테도 아무한테도. 버텨보겠다고. 그런데 버티는 것과 무너지는 것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짧은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명절은 버텼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성민은 그날 내내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친척들과 이야기하고 준서에게 술을 권하고 지수에게는 거의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그게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언제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는 채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설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성민은 눈빛으로만 가끔 지수를 보았고 지수는 그럴 때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해숙은 그러는 동안에도 지수에게 조용히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적인 갈등은 없었습니다. 그냥 지수가 뭔가를 하려 할 때 살짝 먼저 해버리는 식이었습니다. 지수가 설거지를 하려 하면 괜찮다며 가져가고 제사 음식 준비를 도우려 하면 됐다며 물러서게 했습니다. 처음엔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자 지수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이 있을 자리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준서는 그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뭐든 혼자 하려 한다고 며느리한테 일 시키기 싫어서 그러는 거라고 했습니다. 지수는 그렇겠지 하고 말았습니다. 결혼 8개월째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생일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준서 친척들도 몇 명 왔습니다. 큰 식당을 빌린 자리였습니다. 지수는 그날 처음으로 성민과 둘만 있는 순간이 생겼습니다. 준서가 화장실을 가고 해숙은 친척 어른과 이야기하는 사이였습니다. 불과 23분이었습니다. 성민이 와인 잔을 들고 지수 옆자리로 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오늘 예쁘다.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민은 계속 말했습니다. 10년 전이랑 똑같다고. 준서 잘 만난 것 같다고. 그러면서 지수의 와인 잔을 채워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손등이 스쳤습니다. 고의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민은 아무 표정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찬물을 틀었습니다.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서가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불편해?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지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준서는 한참 지수를 보다가 그냥 손을 잡았습니다. 뭔가 있으면 말해. 나한테는 다 말해도 돼. 지수는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0년 전 이야기부터 해야 했고 그러면 준서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준서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많이 의지하는지 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해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밥 한번 먹자고 했습니다. 준서 없이 둘이서. 지수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만난 건 동네 카페였습니다. 해숙은 음료를 시키고 한참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남편이랑 아는 사이야? 지수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표정을 숨겼습니다. 아는 사이라뇨 하고 물었습니다. 해숙은 눈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생일날 남편이 지수 씨한테 뭔가 말하는 것 같았다고. 그냥 느낌이라고. 오래 살다 보면 그냥 알게 된다고. 지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해숙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다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헤어지면서 마지막에 한마디를 했습니다. 준서한테는 말 안 할게. 아직은. 그 두 글자가 지수의 귀에서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지수는 다음날 준서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냐고. 준서는 당연하지 하고 바로 답했습니다. 뭔 일 있어? 지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썼습니다. 할 말이 있어. 그 문자를 보내고 나서 지수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성민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이 결혼이 어떻게 될지 지수는 몰랐습니다. 준서가 믿어줄지 아니면 아버지 편을 들지, 해숙이 먼저 움직일지, 성민이 어떻게 나올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혼자 버티는 건 끝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준서는 그날 저녁 약속 시간보다 일찍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며 뭔데 하고 물었습니다. 장난기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지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서는 그 표정을 보자마자 장난기가 사라졌습니다.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뭔 일이야 진짜? 지수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나 알아? 준서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습니다. 지수는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10년 전 출판사 다니던 시절 이야기를
오성민이라는 남자 이야기를, 3년을 사귀다 버려진 이야기를. 준서는 그 사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상견례 날 그분을 처음 봤을 때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혼자 버텼다고 했습니다. 생일 모임에서 있었던 일도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카페에서 했던 말도 말했습니다. 다 말하고 나자 지수는 무릎 위에 놓인 자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몰랐습니다. 준서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제 말해? 원망하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묻는 말투였습니다. 지수는 준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준서는 잠깐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얘기할게.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지수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틀 뒤 준서가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단둘이 보자고 했습니다. 지수는 그날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준서가 돌아온 건 3시간 뒤였습니다. 준서는 들어오자마자 지수를 안았습니다. 한마디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 성민은 그 자리에서 모든 걸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준서가 처음 꺼냈을 때 부인하려 했지만 준서가 알고 있다는 걸 알자 바로 무너졌다고. 지수 탓은 하지 않았다고. 그냥 자기가 잘못한 거라고 했다고. 준서는 아버지한테 한 가지만 말했다고 했습니다. 지수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가족 모임도 당분간 없다고. 지수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해숙은 남편에게서 그날 밤 전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지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며칠 뒤 해숙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몰라봤어요. 지수는 그 문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해숙이 어떤 감정으로 그 문자를 보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배신당한 분노인지 며느리한테 미안한 마음인지 아니면 그 두 가지가 섞인 것인지. 지수는 답장을 짧게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해숙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성민은 한 달 뒤 집을 나갔습니다. 해숙이 요청했다고 준서에게서 들었습니다. 별거였습니다. 이혼 절차는 천천히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지수는 그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된 무언가가 조용히 끝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 해숙이 지수를 불렀습니다. 이번엔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성민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해숙은 밥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 동안 처음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서 어릴 때 이야기, 해숙이 젊었을 때 이야기. 지수는 그 자리에서 해숙이 생각보다 외로운 사람이라는 걸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헤어지면서 해숙이 말했습니다. 준서가 좋은 사람 만났네. 지수는 그 말을 들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뭐해? 준서가 바로 받았습니다. 누나 어디야? 지수는 웃었습니다. 다 됐어. 지금 가. 10년 전 오성민이 지수를 떠나던 날 지수는 지하철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때는 다시는 마음을 열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짐이 10년을 갔습니다. 지수가 마음을 닫고 있는 동안 세상은 이상한 방식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수를 버리고 돌아간 남자의 아들이 지수 옆에 나타났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좋으면 좋다고 했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수가 힘들어 보이면 이유를 묻기 전에 먼저 옆에 앉았습니다. 지수는 그게 우연인지 운명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13살의 아버지를 잃고 25에 믿었던 사람한테 버림받았던 지수가 35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자기 편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등 뒤가 평소보다 서늘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건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소름 돋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괴담을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제가 더 기괴한 이야기를 찾아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창밖엔 무엇이 보이나요? 지금까지 언노운 썰이었습니다. 오늘도 부디 안녕히 주무십시오.